네, 두 번째 소식 오늘 3위입니다. 역시 북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14일 전략군 사령부 시찰 이후에 8일 동안 자취를 감췄던 김정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군 최전방인 GOP 1km까지 잠행을 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석호 부장,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14일 날 전략군 사령부에 나타났죠. 그래서 괌을 타격하는 그 지도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도발했는데 네. 8일 만에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기관은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공장이군요. 네, 오늘 북한 입장에서는. 보도에서는 특히 두 가지 네. ICBM이 공중을 날아서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재진입을 하게 되죠. 네. 네, 탄두부에 필요한 재질 그리고 ICBM의 추진체, 연료 개발, 특히 고체 연료를 개발하는 그 두 가지를 특별히 중점을 둬서 시찰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꽝꽝 만들어라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체 로켓 발동기 그리고 로켓 전투부 첨두 저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네. 어떤 네. 재료들입니까? 발동기란 말은 엔진이니까 네. 고체 로켓 엔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권 재진입할 때 뭐 7천도에서 8천도 정도는 고열을 이길 수 있는 첨단 소재가 필요한데 그 첨단 소재를 꽝꽝 만들라, 많이 만들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김정은이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승숙 국장, 네. 이 8일 만에 공개 활동을 했는데 이 연구소를 찾은 이유가 혹시 UFG 훈련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죠. 최근에 좀 공개 활동이 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속 이른바 은둔하는 것처럼 보이면 왠지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개 행보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고 또 간 네. 곳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우리가 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미사일 개발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네. 여전히 이러한 이른바 ICBM 개발이나 이 핵 개발 부분에 대한 의지를 또 과시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정봉 실장님, 네. 이 사진이 오늘 노동신문 1면에 실린 사진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요. 북극성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게 언론에 처음 등장한 용어라면서요. 뭡니까 저게? 저게 북극성 1형이 작년도 8월 달에 쏜 SLBM이고 네. 그다음에 북극성 2형이 금년도 2월 달에 그걸 SLBM을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해가지고 온 게 이제 북극성 2형인데 네. 북극성 3형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옆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고 북자가 보이고 3자만 보여서 저게 북극성 3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한 미사일 모양이 보였기 네. 때문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났는데요. 저거는 요번에 저거 말고 다른 사진을 보면은 네. 북극성 3형으로 추정되는 연료통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연료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는 전문가에게가 지난번에 북극성 1형보다도 직경이 좀 넓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길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북자고 삼자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게 북극성 3형이 최초 저기 있다는 거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북극성 3형이라 표시한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이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수중 전략 탄도탄이라는 말이 바로 SLBM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 미사일이 네. 저게 직경이 더 넓어졌는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직경이 더 넓어지고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한 2m 정도 짧아졌거든요. 네. 원래 북극성 1형보다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거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직경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사거리가 거의 같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원래 신포급 잠수함이 하나밖에 발사를 못 하게 그렇죠. 되는데 짧아지면은 몇 개 더 실을 수 있다는 두세 개 정도 실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신석구 부장, 또 한 가지 오늘 새로 알려진 사실이요. 이달 초에 김정은이 역시 한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최전방 초소 GOP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1km 떨어진 거리까지 근접해서 잠행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른 거니까 이건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김정은의 동태를 24시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날 전략군 사령부에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초순이니까요. 그때 중부 전선의 연천 지역에 우리 군 초소 GOP라 그러죠. 네. GOP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내려와서 시찰하고 왔다. 아하. 근데 그때를 시기적으로 보면요. 북한이 7월 4일 날 화성 14형을 1차 발사를 하고 그렇죠. 7월 28일 날 2차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미국과 북한의 또 한 번 8월 위기설이라는 그런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 초입입니다. 그렇죠. 그 초입에 김정은은 몰래 우리 휴전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군대를 다독이고 갔다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봉 실장님, 이 사실을 두고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혹시 북한이 우리 최전방 전선에서 어떤 도발을 가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던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던 얘기죠. 네. 그러나 또 반대로 북한군이 최근 들어서 기강이 해이져가지고 이 전선에도 탈북자가 막 생기고 네. 또 북한군이 사실 굉장히 요새 어렵습니다. 식량도 제대로 공급 못하고 네. 뭐 연간 10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실탄을 몇 발을 못 쏴보고 이렇게 세대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기강회의를 단속하고 그다음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반대로 2015년도 8월 4일 날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미국에 대해서 괌을 갖다가 포위 사격을 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미국을 상대로 전쟁하기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방에서 도발을 해가지고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을 더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미국하고 협상의 계기를 만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신석호 부장, 오늘 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추가 제재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올 들어서 벌써 네 번째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북한을 경제적으로도 옥죄기 위해서 횡보를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전쟁 불사 발언까지 하다가 또 네.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최고의 압박과 최고의 대화제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지금 어를 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을 좀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는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강화했죠. 이거는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인데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에 서명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아닙니까? 그렇죠. 당신네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당신네들 기업과 개인들은 지금도 북한하고 북한의 핵가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와주는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네. 중국과 러시아가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좀 더 진정성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라. 라는 그런 그렇군요.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가 이런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네, 반발을 하죠. 네. 반발을 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벌써 미국의 제재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봤다고 이제 엄살을 좀 부리고 있고 네. 또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1,100만 불짜리 좀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러가 일단 반발을 하더라도 미국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또 중로를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해서 원하는 건 대화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틸러슨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가 오늘부터 아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현재까지 도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8월 6일 날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새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도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대화 조짐이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현재 굉장한 그런 긴장이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그 대화 모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자, 대화 진행되겠죠. 그런데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8일 만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그 역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 오늘의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